그걸 몰라? 그걸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더 하세요, 제발. 네,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정의선 회장님 정말로. 그 악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랑. 재밌어. 네, 안녕하세요, 노입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eGMP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사양들, 그 다음에 갈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현대가 공개했습니다. 대략 한 25분 정도 분량의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현대 eGMP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영상들 제가 나름대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을만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 영상 좀 시작하고요. 자, 영상을 넘겨보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나오죠? 네. 요즘에 이런 노래가 나와주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Step into the next eGMP.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넥스트로 가는 스텝에 들어가는 문인가? 아니, 나오네. 나오시네요. 네. 들어오신 건가 봐요. 넥스트로. 네. 딱 봐도 인도 영어를 쓰시죠. 인도계 외모이시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보면은 IT 쪽 기업들은 이 인도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신 분이겠지만 자동차가 가야 되는 미래가 어느 방향인지를 시사해주는 하나의 잣대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Pleased to welcome you to a very special presentation by Hyundai Motor Group. 네, 현대 모터그룹. The 네. automotive industry is 네, 전동화 디지털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 대전하기로 하고 있다. 뭐 다 이해하시는 얘기죠? changing 더 볼까요? diverse future market requirements. Automobile makers 자, 달래진 고객의 요구와 시장별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는 변화의 핵심 요소인 전동화 부분의 혁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고객의 니드가 바뀐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넘어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좀 그럴듯한 핑계고, 대놓고 얘기하면 테슬라 때문이죠. 그죠? 테슬라가 성공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 자동차사들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면은 뭐 연비를 향상을 시키라든지, 그 다음 환경 배출 문제를 적게 배출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또는 뭐 하이브리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긴 사용했었지만 그것이 절대로 완벽하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드 또는 관련 법규가 테슬라처럼 왜 못하냐라는 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전기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mobility service. 네, 노이비가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나름대로 이름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딱히 없어요. 폭스바겐하고 현대밖에 없죠. 폭스바겐의 MEB, 그 다음에 현대의 이 지금 발표하는 이 GMP와 같은 제가 여러분들 제 그 노이비 TV 채널을 봐도 채널 로고 맨 처음에 있을 때 보면은 4개의 회사 마크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네, 뭐 그 회사들이 제가 뽑은 회사들이 그 4개가 어디냐면요, 루시드 모터스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개의 회사가 전기차 시대에서 선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혹시 보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이거 현대 까네, 현대를 뭐 테슬라 빠다 보니까 현대를 까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테슬라만큼은 아닐지라도
전기차에서 나름의 한 축을 현대가 담당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점을 쭉 얘기했을 때 느낀 감정이 이거 좀 평가 절하는 거 아니냐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 절대 평가절하지 않았고요. 현대가 굉장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테슬라를 어떻게든 따라잡고자 하는 노력의 방향에서 굉장히 영리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만간 영상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시켜. The EGMP we are unveiling today 자,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딱 들어봐도 이 이름 안에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한 딱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생각을 해요. 모듈러예요, 모듈러. 지금 여러분들이 이 EGMP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듈러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a dedicated to lifestyle for entering the performance. It can be 자, 모듈러와 푸주나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enhanced using innovative interior. They did not and come to 네, 좋은 얘기입니다. will supply more than 1 million EVs 자, by 20. 여기 보면 25년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선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23개의 전기차가 25년도까지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요. 5년 동안 총 23종을 발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현재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각 트림, 각 차종에 모두 전기차가 나올 거란 뜻입니다. 라고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니겠죠. Supply more than 1 million EVs around the world and 자, 100만 대를 지금 이제 팔겠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현대차의 목표가 굉장히 높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제시한 거겠죠. 다시 말해서 현대차가 근데 이 목표가 본인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쵸? 나름대로 하나의 축을 차지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테슬라를 기존 전기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지금 바꿔 얘기해서 1년에 전기차를 10,000대 이상 만드는 회사가 몇 대나 되죠? 몇 곳이나 되죠? 그럼 10만 대 이상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자,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전용 플랫폼을 이제야 현대나 폭스바겐 같은 데서 만들었다 정도 수준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멋있는 거 나오고 넘어갈게요. 감상 시간.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GMP죠. this is the EGMP, the new backbone of our next generation EVs. 자, 이 GMP의 뼈대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봐도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그 형태의 모습이죠. 테슬라의 플랫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테슬라의 플랫폼은 이거와 다른 것이지만 현재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플랫폼과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이 GMP의 약간 골격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갈 건데요. 먼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테슬라를 완벽하게 베꼈다고 해도 틀린 게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량 아키텍처와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은 상무입니다. 딱 이 아키텍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실 고영은 상무님이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자랑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테슬라와 너무 비슷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개념을 도입해 자, 이 모듈에 대한 개념이 저는 사실은 이번 플랫폼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현대차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리막의 전기차 플랫폼을 그대로 베꼈다라는 하나의 그겁니다. 리막은요, 정확하게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제공했던 그 리막이 현대자동차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모듈화 할 수 있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리막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마치 카탈로그처럼 다양한 모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보시면 배터리도 다양한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도 다양한 모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리막 홈페이지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모듈이 바로 리막의 기술이다. 그리고 이 모듈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순식간에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GMP는 바로 그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25개 차종에 이 GMP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개발 복잡성을 줄이면서 자, SUV부터 세단까지 다양한 멀티 세그먼트에 대응한다. 차종의 경계를 넘어 자, 좋은 얘기죠. 모듈화, 모듈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에 고성능이 필요하면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차급이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가격도 중요하니까요. 배터리의 양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런 걸 바로 모듈화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볼게요. 개량된 차량이 더 높은 품질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패스트 팔로우의 비해이자 전략이죠.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쵸? 뭐 그것은 사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플랫폼이 비교적 비슷한 차종들끼리 좀 약간 개량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갔었지, 이렇게 정말 25개 정도의 차종이 모두가 다 같은 플랫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모듈화 했다고요. 자, 계속 다양한 선택. 이 배터리 시스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배터리 시스템 표준화 모듈화, 이거 어디 기술인지 아세요? 리막입니다. 리막이에요. 리막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리막은요, 여러분들 리막이 제공한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리막은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각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때 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라고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예요. 현대가 이런 기술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불났잖아요. 네, 팩폭인가? 아니겠죠. 불났다는 말이 있는 거지 제가 불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듈화 표준화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전문가라고 하는 유튜버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댓글이든 뭐든 다 보니까요. 현대 테슬라가 왜 원가 절감을 가능한지 그 비밀이라면서 뭐 지인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무슨 뭐 원자재만 받고 패키징은 자기들이 한다고 이런. 그래서 그게 비밀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하시는데, 그걸 몰랐나봐 진짜로. 그걸 저는 지금까지 몰랐다는 분이 자칭 전문가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에서 전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본인이 엔지니어라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더 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저는 비전문가라서요, 공부를 많이 해요. 영상을 만들 때 분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논란이 됐을 수 있지만 모르고 얘기했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초창기 영상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얼마나 공부하는지. 요즘 영상 중에서 제가 내는 것 중에서 야, 네가 모르는 얘기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영상 솔직히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가는데. 그쵸? 그런데 그 대신 좀 천천히 만드세요, 영상을. 뭐 하나 알았다고 좀 만들고 뷰 올리고 뭐 저야 뭐 뷰 안 올라가니까 상관없지만 취미생활이지만. 자, 이거 여러분들, 저는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현대차는요 지금 이렇게 표준화된 모듈을 가지고요 이미 벤더한테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제공해달라고. 패키징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저 패키지 보이죠? 이 패키지가 현대가 만든 하나의 모듈이에요. 이거를 몇 개를 채우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까지 해서 납품을 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현대차가 패키징을 하지 않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하나요? 테슬라는 패키징은 본인들이 하죠. 그럼 뭘 납품 받나요?
원통형 배터리만 납품받잖아요. 원통형은 뭐에 유리합니까? 어떻게든 구성할 수 있는 게 자기 맘이에요. 심지어 같은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배터리를요 다른 규격을 낄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높이만 맞으면 돼. 그럼 몇 개를 채울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정할 수도 있어. 그쵸? 자, 계속 볼게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품과 시스템의 모듈화, 퓨전화를 통해 견고한 설계를 강화해갈 계획이며 이 모듈을 패키징까지 하는 것이 현대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현대차는 비싼 돈을 주고 배터리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중심 설계가 가능하게 돼. 저중심 설계, 배터리를 아래로 놓으니까 저중심 설계 된다. 이거 테슬라의 장점이었죠. 테슬라의 장점이 전기차 모두의 장점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배터리를 배치하는 것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을 베꼈기 때문이에요. 참고했기 때문이에요. 예. 한 단계 높은 선의 성능과 더욱 테슬라를 타신 분들은 저 선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이 밖에도 중대형 차량들에 적용되는 이런 서스펜션이나 여기 보이는 뭐 드라이브 엑셀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강한 면이죠. 네. 새로운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새로운 바람직합니다. 예. 배터리도 보호한다. 그래서 충격도 흡수한다. 이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도 문제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오버랩 테스트를 위해서 크로스바라든지 여기 보이는 이 사이드 멤버 같은 것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뭐 더 두꺼웠다고 하지만 이건 요즘 자동차들은 없는 차가 없죠. 네. 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안 팔리니까. 네. 통과라는 말이 아니라 등급이 낮게 나오면 안 팔리니까. 자, 배터리 보호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도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뭐 압출제를 넣었다 등등. 짧은 오버함, 길어진 휠베이스와 같이 네, 테슬라입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동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환 상무입니다. 자, 정진환 상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까지 내용은요, 사실 테슬라 플랫폼을 잘 베꼈다 이 얘기랑 같습니다. 베끼는 것도 능력이죠. 나름대로 다른 자동차들 중에서 빠르게 따라잡은 겁니다. 네. 먼저 P 시스템이란 자, P 시스템 나왔죠.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워트레인 플러스 배터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와 트랜스미션, EV 트랜스미션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속기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모터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로 처음부터 삥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터 돌아가는 속도 아시죠? 진짜 막 돌아가잖아요. 그걸 그대로 물려버리면요 바퀴가 팍. 그래서 이거를 감속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EV 트랜스미션이고 감속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전기에 인버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배터리인데. 됩니다. 이 신규 시스템을 자, 100km 이상 18분 500km 이상 800V 이 내용은요 정확하게 어디 얘기죠? 리망 얘기입니다. 리망한테 기술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넓은 공-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P 시스템 중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인데 볼까요? 먼저 구동에 필요한 모터. 모터, 모터의 회전을 적정 속도로 변환하는 감속기. 감속기. 그리고 전력을 변환하여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는 자, 모터, 트랜스미션, 인버터. 이게 바로 파워트레인이죠. 이 파워트레인,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은요, 이 GMP의 후륜 쪽에 들어가는 모터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써있는데, 리어 트랙션 모터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뒤에 들어가는 모터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인버터. 이거죠. EV 트랜스미션, 모터, 인버터. 감속기와 모터와 인버터가 들어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 대단했냐? 잠시 보실까요? 이게 지금 리막이에요. 리막의 홈페이지입니다. 리막의 홈페이지는요 마치 카탈로그 같아요. 테크놀로지로 가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기술이 쭉 나옵니다. 리막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죠? 막 보이죠 지금 현란한 모습들. 우리가 이런 EV 관련된 기술 갖고 있어 나왔는데 혹시 잠깐 보였어요? 잠깐 보였어요? 자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가 좀 의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자, 풀 솔루션 프로바이더. 본인들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공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카테고리를 쭉 보여줍니다. 배터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전동축. 이게 바로 파워트레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습이 바로 뭐냐? 모터, 인버터, 그 다음에, 모터, 인버터, 그 다음에 감속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성능에 따라 쭉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건 다 뭐냐면요. 듀얼 모터예요. 듀얼 모터. 그래서 양쪽에 같은 모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현대가 제공했던 그 모습은요. 듀얼 모터가 아니라, 싱글 모터예요. 후륜의 싱글 모터입니다. 자, 봅시다. 모터, 트랜스미션, 인버터.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모터, 트랜스미션, 인버터. 모터, 트랜스미션, 인버터, 듀얼 모터. 아시겠죠? 리막과 똑같이 베낀 겁니다. 리막한테 솔루션을 받은 거, 베낀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리막에 투자했잖아요, 현대가. 그래서 리막에 솔루션을 준 거예요. 그쵸? 진짜로 저는 이게, 베낀 거, 이게 아니에요. 현대가 정말로 머리 잘 쓴 거예요. 리막을 투자를 하면서 이 기술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테슬라를 따라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이번 플랫폼 공개를 하면서 이 플랫폼만 공개할 줄 알았지 이 파워트레인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줄 몰랐거든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계속 볼게요. 를 일체화하여 더욱 컴팩트한 구조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게 바로 리막의 기술이에요. 자, 모터, 인버터, 트랙션을 같이 합쳐서 컴팩트하게. 이게 리막의 기술입니다. 자, 제가 여기 드리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제가 자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리막의 그 AXL 1800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지금 얘는 듀얼 모터예요.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양쪽에 모터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트랜스미션이 같이 붙어있는 형태의 모델이 이 모델이죠. 위에는 인버터고요. 모터, 트랜스미션, 인버터.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모터가 보이죠? 여기 기어박스의 GBX인 것 같습니다. 기어박스의 GBX인 것 같은데 기어박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MV는 인버터겠죠? 자, SPM은 모터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모터도 여기 자, 자료가 있는데 SPM 900. 자,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자기네들의 모터 단면입니다. SPM 모터예요. 자, 여기 위해서 GBX 700이랑 IMV 인버터랑 붙이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SPM 모터는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SPM 모터, 이거 모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합쳐 나와 있는 게 바로 현대차가 리막한테 받은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러한 일체화 고속화 기술로 컴팩트해진 구동식 중량을 절감하고 부품 간 에너지 전달 손실을 낮추며. 자, 1차를 시키면 당연히 에너지 전달 손실이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구동축들이 생략이 될 테니까 많은 부분. 자, 그래서 부피도 작아지고요. 측면에서의 개선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리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GMP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모든 차량에는 표준화된 배터리 모듈 한 종이 적용됩니다. 네, 이 표준화된 배터리 모듈 한 종. 네,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배터리로 모든 차종들을 다 채우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누가 해줄까요? 이건 누가 해줄까요? 배터리 회사가 해줍니다. 제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건요. 테슬라는요, 배터리만 납품하라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사입니다. S사입니다. 뭐 LG는 뭐 다 지금 테슬라 납품하잖아요. 근데 S사라고만 얘기할게요. S사는 뭐 여러 개 있으니까. S사에서는 테슬라는 모듈화를 해서 내보려는 게 아니고 배터리만 납품하라고 하니까 나 안 한다 그랬대요. 초반에 반응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화해서 내놓아야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 패키징을 하니까. 그쵸?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패키징을 하는 데가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자기네들이 이거 패키징 할 수 있는 공장도 없고 여건도 안 되잖아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은 비싸지겠죠?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비싸게 놔두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그 전문가님은 이거를 몰랐나봐 지금까지. 그래서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비밀 충격. 진짜 전문가라는 분이 그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픕니다. 공부합시다. 표준화 배터리 모듈은 파우치 타입의 표준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거 파우치 타입 표준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굉장히 재밌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파우치 타입의 표준 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 솔루션 또 역시 누가 제공했을까요? 누가 제공했냐면 리막이 제공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봅시다. 자 리막이요. 파우치 셀 베이스드 솔루션. 네. 리막은 다양한 자기네들이 카탈로그에다가 야 우리 이렇게 배터리 만들 수 있어.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 풀 커스텀 솔루션. 근데 파우치 셀 베이스 솔루션도 있는데 너네 좋은 걸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는 이 바로 파우치 셀 베이스드 솔루션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플렉서블 앤 라이트 웨이트 솔루션 투 배터리 디자인. 이거 현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우치 타입의 표준셀. 대놓고 그냥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그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리마한테 제공받은 솔루션이죠. 각각의 처리 모듈은 파우치 타입의 표준셀. 타입의 표준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차량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에 맞추어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모듈 대비 부품 종류를 40%, 총 부품 수를 60% 줄여 더욱 컴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리막이 한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점이 그대로 여기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습니까? 리막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자, 라이트 웨이트 솔루션, 플렉서블, 심플, 플렉서블. 다 제공한다. 딱 그 현대가 원했던 바로 그것을 리막이 제공해 준 겁니다. 진짜 리막의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을 받아왔던 이 현대의 전략은 정말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전기차의 원천 기술 관련된 원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정의서 회장님 정말로 그 악수하신 거 있잖아요, 리막이랑. 진짜 잘하셨어요. 자, 계속. 뒤에 말씀드릴 효율적인 기술들과 함께 안전하고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효율적인 기술은 이제 뭔지 볼게요. 리막 홈페이지 가보면은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배터리 시스템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열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PDF 파일이 뜨는데요. 얘거든요. 얘예요, 얘. 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 중에서 골라 잡은 거죠. 골라 잡은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아닐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양의 배터리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효율을 2에서 3%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거죠. 현대차는 이거를 배터리로 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배터리 마진을 안 줬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자동차들이 현대가 만든다는 겁니다. 코나는 사실 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코나는 사실 좀 모르모트였었어요, 제 생각에.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 투휠 드라이브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하여 자, 이거는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퍼포먼스의 모델 3 퍼포먼스의 트랙 모드를 보시면 압니다. 사륜과 후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환해요. 심지어 비율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끄고 전화 뭐 말고가 아니라 몇 %는 훌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시키기 위해 네, 이 GMP는 800V도 역시 리막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그만하렵니다. 네,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We encourage 네, 닿는 얘기하는 걸로 끝나고요. 여러분, 이 GMP에 대한 제가 같이 한번 쭉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의 이 GMP는요, 굉장히 진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현재 플랫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막이 갖고 있는 그 원천 기술은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더 나아 있는 무언가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엔. 저도 뭐 실체를 본 건 아니니까 추측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주행에 대한 것은, 전기차에 대해 주행에 관련된 것은 현대차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봤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거 테슬라 따라했네, 리막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는요, 진짜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전기차에서. 네. 제가 그래서 현대차가 향후에 전기차, 세계 전기차의 한 축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헛발질을 하고 있고, 그것들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또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다르죠. 지금 현재 현대차는 전기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돼?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현대가 되길 바라고요. 네, 저는 현대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탔던 차가 사실 현대차예요. 따지고 보면 현대기아차잖아요. 제가 탔던 차들 다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GMP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리막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 이 기술이 정말 리막기 기술들의 총집합이라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순식간에 따라잡지 않을까. 왜냐면 리막이 팔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는 리막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포르쉐요. 포르쉐가 이 GMP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이제는 주행 성능 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요? 포르쉐가 리막으로 만든 차잖아요. 타이칸이. 현대차가 대놓고 이제 포르쉐 계속 거라 이러고 있어요. 제 지난 영상에도 그 얘기 나왔었을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제가 노이비 이 GMP 치면 다른 영상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포르쉐도 큰일났다. 네. 포르쉐도 큰일났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좀 주저리 얘기했는데요. 제가 부족했던 얘기들은 질문과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테슬라 모델 3 퍼포 오너 노이비였습니다. 끝! 재밌어. 구독시켜.